네트워크 사업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거에 앞서서 이제 사회가 어떤 흐름이 있다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 들어서 제가 사업 설명을 해드릴 때 제 경험을 좀 많이 빗대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보면은 선릉이나 삼성이라는 그 곳에서 살았거든요. 강남에서 살았어요. 얼굴이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강남 사람이었다고. 강남 사람, 서울 사람. 네.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셨거든요. 대대장 출신이시니까 강남에서 대대장이면 그래도 권위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35년 전 얘기니까 어렸을 때 5살, 6살 때쯤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저는 서울 사람인 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집은 막 방이 10대 개가 있었다니까요. 1층부터 3층의 주택을 살았고요. 강남에서 그렇게 살기 쉽지 않았거든요. 그 집이 6,500만 원이나 됐답니다. 6,700만 원이니까. 그리고 우리 집 문을 열면요 오른쪽에 선릉이 있어요. 그 선릉역에서 살았으니까 선릉은요 왕 무덤이잖아요. 거기를 맨날 미끄럼틀 타고 놀았었어요.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뭐 거기에 울타리도 있고 막 사람들 못 들어가게 막는데 저는 안 막았어요. 대대장 아들이잖아요. 대대장 아들은 대대장입니다. 군대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가 저희 할아버지 무덤? 나는 뭐 왕족? 막 어렸을 때 그랬다니까요 진짜로.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집을 누가 사겠다라고 했나봐요. 그리고 우리가 누나 셋의 아들 하나니까 자식이 4명이나 있다 보니까 강남에서 살기가 공무원 입장에서는 좀 빠듯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 그 학업이나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인천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려고 했던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어떤 흐름이라는 거는 분명히 어느 시대 때나 어느 시기 때나 있는데 우리는 보통 보면 그 돈의 흐름이라든지 어떤 사회의 흐름이라든지 내 인생에 있어서의 좋은 흐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흐름을 가로막고 다가오는 걸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명한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대다수일지 몰라요. 그 흐름을 관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하는지 보고 너 하면 할게 이런 의미가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나는 하고는 싶어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용기나 시도가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켜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면 축하해 너니까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너는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너는 성공할 줄 알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안 되면 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 나 안 하기 잘했어. 아유 내 선택이 옳았어. 그렇게 인생을 그냥 관망하는 관망자 입장의 사람들이 대다수라 이겁니다. 반대로요 어떤 흐름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맞이하는 사람, 관망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역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인 거죠. 그 아까 집이 6,500만 원, 6,700만 원 정도의 강남 집이었는데 누군가가 1억 7,500만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오고 팔으라고 3배 가까이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1억 7,500만 원이면요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그걸 팔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팔고 인천으로 내려가서 인천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부평 아파트를 사고요. 슈퍼도 한 40평짜리 슈퍼도 하나 아파트 상가에 있는 슈퍼도 사고요. 거기 물건도 다 넣고요. 봉고차도 사고요. 자동차도 사고요. 땅 막 1,000평 뭐 대곡면인 거 거기에다 그 땅도 사고요. 그리고도 몇천만이 남은 돈이에요. 엄청 큰 돈이잖아요. 강남에서 살다가 그거 정리하고 인천으로 내려가니까 졸부처럼 돈이 그 지역 유지가 될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몇 년 후에요. 그 집이 17억 5천만 원을 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몸져 누우셨겠죠. 우리는 그걸 보통 화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때 돈을 못 벌었었을까요? 원래 6,700만 원이라는 돈에서 3배 가까이 되는 돈으로 번 상태였는데도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또 어떤 흐름을 잘못 선택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그 전에 계속 TV나 어떤 사회의 흐름은요 부동산 개발될 거다, 강남 뜬다, 파락군, 학군 좋아진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고급 정보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정보들을요 역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관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제가 그리고 나서 군대를 갔는데 맹장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한 2주 동안 국군병원에서 이제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했는데 재수가 좋은 건지 재수가 더럽게 없는 건지 3스타가 같은 이 병실에 묵게 된 거예요. 저는 노예로 전락한 거죠. 대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한테 대위는요 그냥 인간보다 조금 높은 사람? 뭐 이 정도? 예. 그래서 막 시다바리를 했겠죠. 이렇게 막 예? 이쁘게 봤는지 정보를 하나 줬어요. 하이닉스라는 주식을 사라는 거예요. 조대리 뭐 보험금 나올 거 아니야.
뭐 하이닉스 한번 사봐, 나도 살 거야, 이런 식으로 정보를 줬었는데 제가 그때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친구들이나 이렇게 막 저 공무원이다 보니까 보험 들으라고 하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험금이 많이 탔었겠죠.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전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정보를 받았는데도 제가 그래서 그 하이닉스 주식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한 500만 원 정도만 사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1,000만 원 있다 하면은 반 정도는 남겨놓을 수도 있는 돈, 여윳돈도 있고 해볼 만도 하고, 그 사람이 허투루 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군들은 굉장히 고급 정보들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장님들의 기대와 바람처럼 안 샀습니다. 똑같이 몇 년 후에 하이닉스가 그때 당시에요 몇백 원이었어요. 200, 300원? 뭐 이 정도. 뭐 벌써 놀래요. 아직 말도 안 했는데 8만 원 가까이 됐어요. 500만 원을 넣으면 거의 10,000배 가까이 뛰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여기서 이렇게 강의할 일이 없죠. 제 인생은 바뀔 수 없겠죠. 강남에 우리 어머니가 시대에 역행하지 않고 인천으로 안 내려가고 강남에 어떻게든지 버텼고, 그 집에서 전 그 주식을 샀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광주에 내려올 일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근데 안 샀습니다. 왜 안 샀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현물은요, 사람들을 믿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1,000만 원으로요, 차도 사고 싶고요, 먹을 거 사 먹고 싶고요, 옷도 사야 되고요, 뭐 술도 먹고 싶고요, 뭐 여자친구랑 뭐 놀고 싶고요, 그런 가치가 그 고급 가치를 이기더란 말이에요. 사람들 근데 그런 정보들은요,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결국 선택은 누가 한다? 우리 스스로가 합니다. 시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는요, 그게 2004년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때 이후로는요, 그 누구에게도 어떤 얘기가 나오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전 다 수긍하고 봅니다. 실패하면 좀 어떻습니까? 손해보면 좀 어떻습니까? 단 나한테 있어서 그게 큰 피가 아니라면, 제가 그걸 시도를 했을 때 막 이거 회복 불능 이 정도의 어떤 큰 시도라면 곰곰이 들어는 보고 판단은 좀 유보하든지 이렇게 행동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들어는 다 봅니다. 그리고 웬만해서 저한테 큰 피가 아니면 다 시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는 여기서 굉장히 큰 갑옷을 입고 제 스스로 자생하는 그런 자생력이 있게 된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번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한 번 성공하면 그 인생의 전체의 성공이 된다는 걸 좀 믿거든요. 그런 과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님들 또 얘기해보고 싶은 게, 우리 연령대에 보면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스마트폰이요, 갤럭시 1부터 시작해서 별로 오래된 역사가 아니에요, 사장님들. 우리 되게 오래 느껴지잖아요. 길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정도 안팎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때도 TV나 뉴스나 경제 전문가라든지 뭐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경제학자들은요, 다 얘기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올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00만 명 이상이 쓸 거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연관된 사업들이 다 뜰 거다. 그 얘기 계속 주구장창 나왔었습니다. 제 친구가요, LG 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 당시에도 LG 대리점을 하고 있었고요. LG U+ 뭐 그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우리 대리점 하나 더 차리자고 했습니다. 5,000만 원씩만 넣어서 하나 더 차리면 자기는 2개 갖고 있는 거고, 나는 대리점 하나 갖고 그 시대를 한번 이렇게 스마트폰 사업을 해보자라고 저한테 제의를 했는데, 제가 그거를 시대를 역행하는 우리 어머니하고 또 상의를 한 거죠. 네, 상의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대리점 한번 스마트폰 사업을 하고 싶은데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시대를 역행하시는 우리 서여사께서. 지랄 마. 예, 하지 마. 지랄 마. 거의 똑같죠? 공무원 좀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사장님들. 어떤 인생을 살든 가치관이나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위에 있다 이런 거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돌이켜본 과거에서 지금에 이제 와보니까 용기를 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시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제가 군대에서 전역하면서 제일 많이 러브콜을 보내왔던 데가 보험회사입니다. ING나 이런 외국 계열 회사들. 장교들은 제대를 하면 외국에서 외국 계열 보험사들에서 많이 러브콜을 해요. 그때 제가 용기가 안 나서 막 팔아야 되거나 사정하는 개념인 거, 보험의 개념을 잘 몰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할 용기가 없어서 안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요, 전 보험업을 한번 해봤어야 됐어요. 정말 살면서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평생 보험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긴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인생이 남았을 거라는 걸 알았다면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장님들 지금 이렇게 두서없이 길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요. 앞으로도 우리는 더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써줄 때는 별로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또 TV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드론 사업이 굉장히 뜰 거랍니다. 우린 관심 없잖아요. 드론이 뭔지 모르는 분도 계세요, 여기는 지금. 그렇죠? 드론 정비업이라는 신생 직업이 뜰 거고요. 유지, 뭐 이런 거,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 엄청나질 겁니다. 또 3D 프린터, 우리 관심 없잖아요, 지금. 지금 벌써 3D 프린터는요, 선점 다 끝난 걸 수도 있어요, 벌써. 그렇게 사회는요, 계속 좋은 거를 얘기하고 제시를 합니다. 고급 정보들을. 우리는 다만 관심도 없을 뿐더러 시도도 안 하고 용기도 안 내고.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서 200~300만 원의 월급이나 직장이나 아니면 언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자영업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보이는 현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인생이 좀 바뀌고 싶다라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보이는 거에 연연하면은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를 하지 않는데 인생이 변화되고 싶다라는 거는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비전과 확신과 그게 정말 제대로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좋은 정보라면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의 모든 일들을 그만두고 우리 다 네트워크하자! 막 이 얘기가 아닙니다, 사장님들. 지금 일을 어찌됐건 생활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가슴속에 뜨거운 거 하나라든지 희망을 갖고 살잖아요. 그거마저도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로또 1등 맞을 거 알고 삽니까, 사장님들? 저는요, 월요일날 로또 10,000원어치 딱 삽니다, 항상. 사면요, 토요일이 되는 그 순간까지 즐거워요. 맞으면 뭐하지? 그냥 10,000원의 가치를요, 그 1등 당첨될 거에 의미를 두지 않고요, 그냥 일주일을 나한테 즐거운 활력소를 주는 그 10,000원의 가치로 생각하니까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내 인생에 네트워크가 만약에 가슴속에 뜨거운 걸 줄 수 있거나 희망을 줄 수 있거나 비전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면, 돈 못 벌어도 좋습니다. 망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손해만 안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쓰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될 수도 있다면 네트워크라는 거 구축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 시크릿을 이 네트워크 전체에서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장님, 네트워크는 꼭 하나 좀 갖게 될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갖게 되는데 그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장님들 왼쪽에 보이시면 이렇게 바다가 하나 보입니다. 저희 시크릿 아이템을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사해 아이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해 바다는요, 원래 바다가 아니에요. 그냥 420m 해수면으로부터 꺼져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유입되는데 나가지를 못하고 거기서 계속 증발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딱 소금하고 흙, 머드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쌓이고 농축되다 보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좋은 성분들의 그런 그 미네랄들이 많이 함축되어 있다는 거죠. 농축되어 있다는 거죠. 다른 바다에도 미네랄은 있습니다. 그런데 미네랄은요, 총 26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근데 다른 바다에는 없는 사해에만 있는 12가지 미네랄이 사해는 더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다른 바다는 뭐 한 14가지 미네랄이 있는데 사해에만 더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 좋은 미네랄로 저희 시크릿 회사는 2005년도부터 생필품과 화장품을 만든 회사입니다. 사장님들 생필품과 화장품만 있기 때문에 남자 사장님들 좀 뭐 화장품 팔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거부감 가지실 수 있는데요. 네트워크를 제대로 이해하시면요, 판매라는 개념이 사라집니다.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설명 들어보세요. 저희 회사는요, 잘 보이십니까? 네. 왜 이제 뭐 대답도 안 해주시는 건가요? 네. 저희 회사는 시크릿입니다. 시크릿 회사는요, 2005년도부터 설립이 돼서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요, 이 시크릿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트워크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그 네트워크 기업 중에서요, 정말 태생이 다른 기업이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이 시크릿 회사는요, 처음부터 네트워크 기업이 아니었거든요. 2005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도요, 전 세계 40여 개국에 600개 매장을 가지고요. 어디 매장? 백화점이나, 글씨 잘 쓰려고 노력하는데 더 안 되는데요. 백화점이나 면세점이나 로드샵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냥 일반 기업이라고요. 화장품 기업. 뭐 사장님들, 저는 화장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SK2가 좋은 제품인가요? SK2 기업 좋은 거죠. 뭐 브랜드 치고는 높은 비싼 가격에 그런 고급 그런 제품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판매를 하는 그냥 일반 시크릿 기업이었다고요. 그래서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가 네트워크 명칭이잖아요. 원래는 시크릿 스파였어요. 스파가 좀 힐링 개념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40여 개국에 600개 매장에 백화점, 면세점 등으로 이루어진 그런 판매를 갖고 있는 큰 유통 회사였다고, 화장품. 근데 이 회사가 돌연 2011년도에 어떤 우여곡절을 가지면서 네트워크라는 판매 방식을 하나 추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태생이 다르다는지 알겠죠? 그냥 일반 네트워크 기업이 아니라 원래 기업에서 네트워크라는 판매 방식이 하나 추가된 것 뿐이라고요. 더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크릿 회사는요, 처음부터 재무 구조가 튼튼했던 거예요.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한 해에 보통 1,500억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답니다. 1,500억. 그러니까 재무 구조 탄탄하겠죠. 일반 네트워크 기업은요, 제품 좋아야 되잖아요. 네트워크 그 기업마다 제품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그네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고 안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광고 안 해. 제품이 원체 좋다 보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달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보통.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죠? 근데 그렇게 입으로 전달되면은 잘 나갈 만한 그런 좋은 제품들이 TV로 광고를 하거나 매거진이나 이런 데서 광고를 하면 더 잘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르게 해석한 거에 자기 합리화식으로. 근데 이 시크릿은요, 그렇게 네트워크, 걔네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광고를 못하니까 광고할 돈이 없고 제품에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광고를 안 하고 입에서 입으로 전달됐다면 보통의 네트워크 기업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다 이제 돈 벌어서 대기업 되니까 라디오 방송이나 TV나 광고하는 거예요. 유명 운동 선수들이나 이렇게 영입하는 겁니다. 이제 돈 벌었으니까. 처음부터 하지. 처음에 못한 거예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트워크 기업들은요, 처음에 시작된 기업들은요, 위태위태합니다. 재무구조가 튼튼하지 못해요. 시크릿은요, 그 전부터 재무구조를 탄탄하게 이어왔다라는 그게 장점인 거예요. 그래서 태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튼튼한 기업이라고요. 뭐 어떤 타 네트워크에서 뭐 시크릿 몇 년 안에 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가 더 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바이너리만큼, 시크릿만큼 탄탄한 기업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장님, 그런데 돌연 2011년도에요. 미국하고 멕시코에서 네트워크 판매 방식으로 하나를 추가한 겁니다. 잘했겠죠, 어느 정도는. 그런데 그렇게 부물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장님도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전 세계 40여 개국의 600개 매장을 다 네트워크로 전환하지. 왜 뭐 순차적으로 전환하냐, 아니면 왜 뭐 한 번에 안 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사장님들이 시크릿 이 회사의 회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판매 방식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매년 1,500억 달성을 하고 1조 매출을 넘긴 회사인데 그렇게 탄탄한 걸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올인하면서 모험 걸듯이 네트워크를 다 전환할 수 있겠습니까? 사장님들이 사장이고 회장이시면? 어렵겠죠.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런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멕시코에서 먼저 판매 방식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2012년 9월입니다. 이때 한국을 전 세계 세 번째, 아시아 첫 번째로 이 네트워크 판매 방식으로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알아요. 이 표정은 뭔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는요, 단 한 번도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트워크 업계에서. 모든 네트워크 기업들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무구조가 탄탄하지 못한데 한국은요, 법도 또 제재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재정이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 들어오면요, 철수하기 쉽습니다. 회사가 살아남기 어려워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벌고 재무구조가 어느 정도 탄탄한 그런 어떤 준비를 거치고 나서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게 보통 우리가 잘 아는 대기업 A사 같은 경우에는요, 전 세계를 30년 가까이를 돌다가 몇십 개국 만에 들어온 거예요. 또 뭐 H사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를 한 17, 18년 돌다가 34번째 국가로 한국에 들어온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 다 돌고 들어온 거라고요. 그런데 이 시크릿은요,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태에서 네트워크를 하나에 추가를 했는데 그 판매 방식을 전 세계에서 세 번째,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한국을 열어준 거라고요.
이 우여곡절은 나중에 사업자가 되시면 뭐 더 자세히 들으실 수 있는데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택받은 거예요. 그래서 더 잘해야 되고요. 근데 잘했습니다. 2012년도 9월에 들어온 이 회사가요. 이때부터 2013년도에 업계 55위까지 올라가고요. 네트워크 기업들끼리 1위부터 100위까지 순위를 매기거든요. 55위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2013년부터 14년 사이까지는요. 32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요. 2014년 그때 그냥 2년 반 만에 8위까지 올라갔어요. 네트워크 기업들 1위부터 100위 중에요. 탑10 안에 들어갔다고요. 2년 반 만에.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요. 성장률이 완전 고공성장인 거죠. 2년 반 만에 1위부터 한 15위까지 있는 모든 기업들이요. 다 오래된 기업이에요. 20년 됐거나 25년 됐거나 15년 됐거나 한 10년 정도 된 회사들이 그 정도의 저력을 바탕으로 매출이 일어나서 1위부터 15위까지 하고 있는 건데요. 시크릿은요. 한국에서 판매 방식을 네트워크로 전환하면서 2년 반 만에 8위 안에 들어갑니다. 탑10 안에 들어갔다고. 엄청난 거죠. 그 말인즉슨 성장률에 매출액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보상 플랜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트워크 기업은 그래요. 10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났다면 한국에서는 35만 원, 35%의 보상 플랜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게 네트워크 기업의 보상 플랜입니다. 어느 기업도 다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주냐 덜 주냐의 차이는 있지만 35%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성장이 많이 일어나고 매출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 자체는 누군가가 이 시크릿을 일하면서 35%의 보상 플랜을 가져갔다는 얘기잖아요. 돈을 많이 받아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시크릿이 성장률 1위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업자들 중에서 돈 받아갈 수 있는 그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그 순위가 전 세계의 어떤 네트워크 기업으로 따져도 5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많이 해준다고요. 다른 기업을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높다고요.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2015년에는요 1000억까지 달성했습니다. 한 해에 1000억. 1000억이라는 거요 달성하기 어려운 한 기업이 1000억이면요 탑10 안에서도요 6, 7위 안에까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들은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8위부터 한 15위 사이에 있는 대단한 회사들 많아요. 아 이거 말해도 되는 건가? 하여튼 S회사 뭐 되게 많아요. 그런 회사들이 1000억 안 찍고 싶겠습니까? 탑10 안에 안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15년, 17년, 18년 된 그 회사들이 노력을 해서 안 들어오고 싶겠냐고요. 그런데도 못 들어가는 어떤 큰 의미가 1000억이라고요. 이거 달성한 거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다시 1000억 중에 350억 정도는 보상 플랜을 풀렸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벌어갔다는 거죠. 저처럼 죽을 몇백만 원 가져가던 뭐 어떤 분처럼 몇천만 원 가져가던 그렇게 벌어간 돈이 350억이라고요. 1000억이 달성이 됐으면.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이 시크릿이라는 회사가요. 올 2016년에요. 2000억을 달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2020년도에는요. 1위 그 A사 그죠? 그 회사 거기가 보통 1년에 1조 전후를 달성하거든요. 시크릿이요 2020년까지 1조 달성해서 1위 내지 2위 하겠답니다. 유태인 기업이에요. 저희 회사 시크릿은요 유대인 기업입니다. 유대인 기업. 이 유대인들은요 똑똑하고요 돈도 많고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민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이들이 허튼 소리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최소한 1위는 못하더라도 2위 하거나 1위를 하던 2위를 하던 1조는 달성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 잘 생각해보세요. 1000억인데 35%인 350억은 누군가는 가져갔습니다. 2000억인데 700억은 누군가는 가져가겠죠. 지금 원래 가져가던 거에 2배는 가져가겠죠. 4년밖에 안 남은 이 시간에 2020년이면 1조 달성하면요 3,500억은 누군가가 가져가는 거죠. 10배죠 여기에. 사장님 성장하는 회사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왔지 우리가 여기서 뭐 유니세프처럼 자선 행사하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저도 그랬었으니까 전직이 그랬으니까 또 뭐 먹다 보니까 건강해져서 이 제품을 너무 사랑하게 돼서 전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요 사장님 제품이 좋아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사장님들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비즈니스는 내가 이걸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얼마나 벌 수 있을지 얼마나 해먹을 수 있을지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그 확률을 보고 사업을 하시는 게 맞다고요. 확률이라고요. 모든 게 숫자 게임이고요. 모든 게 확률이에요. 그 확률로 비즈니스를 하는 거지 의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요 사장님들 그렇게 파는 게 좋으시고 판매가 좋으시고 제품이 우수한 걸 최우선으로 치시면요
세상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데요. 다른 회사에서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죽지만 않으면 살려낸다라는 회사가 있대요. 죽은 사람만 아니면 이걸 먹으면 다 살아난대요.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여러 네트워크 기업들이요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최고의 제품이라는 게 어디든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우리 회사에서만 최고의 제품이 나오려는 법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회사에서 나올 수 있어요. 더 좋은 제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또 옮기시렵니까? 제품 좋은 회사로 또 갈 겁니까? 또 거기 가서 또 팔 겁니까? 아니요. 비즈니스는요 확률이고요. 그리고 파는 게 아니라고요. 판매가 아니라고요. 그 논리를 계속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성장하는 회사 가셔야 된다고요. 전 세계 1위고 우리나라에서 1위인 A사가 매년 1조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15년 전에도 1조를 달성하고 있었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럼 15년 전부터 1조였던 그 회사는요 3,500억은 기존에 있던 108만 명의 회원 중에서 가입자 중에서 사업자 중에서 가져가는 사람들이 한정된 정해져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15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면 무슨 소리죠? 매년 2, 30만 명은 돈 못 벌어서 나갔다는 소리죠. 거꾸로 2, 30만 명은 새로 얼굴이 들어왔다는 소리죠. 계속 속가서 얼굴 바꿔주면서 제품을 활용하면서 매출 유지했다는 소리죠.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1조 매출 중에서 3,500억 나눠 갖고 있고 나머지 다 도와주고 있었다고요. 그걸 지금도 매년 반복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성장하는 회사는 다릅니다, 사장님들. 기업이 성장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주급이 몇백만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1,000억 달성해서 몇백만 원인데 이대로 똑같은 그래프로 제 팀들이 성장한다면요. 저는요 4년 안에 제 주급이 몇천만 원이 넘어갈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그래프로 본다면 사장님 그래서 성장할 회사를 들어가셔야 돼요. 단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야죠. 회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망하면 안 됩니다. 안정된 회사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돈이 안 되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된 대기업 메이저급 그런 네트워크 회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회사가 튼튼하고 브랜드가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잘 팔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파는 거 아니라고요. 하여튼 시크릿은 신생회사 맞죠? 성장률 1위죠. 거기다가 원래 2005년도부터 일반 유통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재무구조 튼튼한 안정된 회사죠.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안정적이면 신생회사가 아니고 안정됐다는 건 오래된 거 아닙니까? 신생회사에서 막 초기 회사 들어가고 싶은데 그 회사가 망할지 안 할지 이게 동전의 양면성처럼 같이 맞물리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크릿은 그게 가능한 한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열광하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 이유고 다른 타 네트워크에서도 시크릿을 주목하는 이유예요. 아니 그렇게 많은 신생회사들 중에서 유독 왜 시크릿만 그렇게 사람들이 견제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위협적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만큼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견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들 자부심 갖고 열심히 뛰실 필요 있습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건데 회사가 이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은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네트워크 하나쯤은 가져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네트워크를 하나 가질 거라면 성장할 회사를 가져가고 신생회사에서 내가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데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단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는 점이 조건. 저희 회사 안정적인 회사.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업을 진지하게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들 하나 여쭤볼게요. 삼성이 된 회사가 좋습니까? 삼성이 될 회사가 좋습니까? 삼성이 될 회사. 당연한 거예요, 사장님들. 원래 어차피 그냥 기본 전제 조건이 둘 다 삼성이 될 거야. 망하지 않고 둘 다 될 거야. 근데 삼성이 되어 있는 회사는요, 벌써 다 정해졌겠죠. 제가 거기 입사하는 것조차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써주겠습니까? 나이 마음먹은 저를? 안 써준다니까요. 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운 좋게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네트워크 사업처럼 가입하는 게 막 그렇게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서 그 삼성이 된 회사에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제가 거기서 부장, 상무, 이사, 임원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로라고 보시면 되죠. 네. 제 능력을 제가 잘 알 거 아닙니까? 반대로요. 삼성이 될 회사인데 딱 가보니까 사장 하나, 경리 하나, 그리고 자네 잘 왔네. 자기가 최초의 내 임원일세. 이렇게 세 명이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이 될 회사래. 그리고 진짜 망하지 않고 될 거야. 라면은요. 대박. 무조건 대박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내가 회장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임원 될 수 있고
상무는 될 수 있고 뭐 부장, 과장 뭐 이런 거 올라갈 수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와 더불어서 창단 멤버라는 어떤 영예를 쓸 수도 있는 거고 개국 공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확률. 그래서 이 시크릿이 안 망할 거고요. 계속 성장할 거고요. 1위를 탈환할 건데 탈환은 아니지. 1위를 그냥 그게 탈환이구나 할 건데 그렇다면 가능성을 봤을 때는 어디서 이래야 됩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필품하고 화장품에서 더 점차적으로 확장된다는 그 개념은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장님 저희 제품 왜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비전하고 회사하고 막 이렇게 막 열과성을 다해서 얘기하는데 제품 얘기는 많이 안 했을까요? 제품이 안 좋아서요? 아니요. 저희 제품 최고입니다. 진짜로. 그런데 지금 3년밖에 안 된 회사 입장에서는요. 제품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비전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이 회사를 이끌고 가야 되는 관리자라든지 리더라든지 이런 사람들 사업가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더 강조하는 것 뿐입니다. 저희 제품 좋습니다. 근데 딱 핵심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요. 천연 아이템입니다. 사회바다 뭐 내년에 없어진답니까? 아니 어디 네트워크에서 그래요. 사회 물이 마르거나 막 없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없어질 확률이 많겠습니까? 사회 바다가 없어질 확률이 많겠습니까? 중국이나 미국의 콩 농장이 뭐 불타거나 없어질 확률이 높겠습니까? 천연 이해 가십니까? 그럼 가뭄 한번 오면 농장 망하는 거 아니나? 우리는 가뭄 오면 소금 더 쌓이겠지. 비 오면 물 더 고이겠지. 이해 가십니까? 천연은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독보적인 그런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사회 괜찮습니다. 사장님들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 사회 건재할 거니까 사업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제조력입니다. 저희 시크릿이요. 저희 생필품과 화장품을 제조해주는 회사가 L사예요. L사. 유명해요. 전 세계 화장품 유통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체 보유 브랜드가 500개가 넘습니다. 뭐 알마니, 랑꼼 뭐 이런 랑콤이 아니라 랑콤인가요? 랑콤. 랑콤. 제가 화장품을 잘 모른다니까요. 저는 제가 제일 사랑하던 시크릿 말고 그 전에 화장품은요 동순시 베이비 로션이었어요. 그거와 오리비노 이 두 개면요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여자님들. 그러니까 화장품이 어렵겠지. 그런데도 시크릿 와서 보니까 제품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군인이어서요 매년 겨울이 되면요 이렇게 하얀 각질이 온몸에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바지 벗어 하면 막 눈이 내리는 싫죠. 네. 저도 싫어요. 당사자 얼마 싫겠어. 근데 저희 바디버터 바르고 나서요 장난 아닙니다. 샤워하고 나와 이 느낌 제품 좋아요. 좋은데 지금은 사업성과 비즈니스 관점의 선점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강조한다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제조사가요 탄탄합니다. 기술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믿고 쓰셔도 되는데 이 좋은 L사라는 데가 왜 시크릿 제품을 만들어줄까요? 여기도 유대인 기업. 유대인 기업들끼리는요 서로 연합합니다. 좀 이따 연합한다라는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로는요 무파라벤입니다. 맨날 이렇게 무파마 한데 파라벤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장님들.